머피의 법칙에 대해서 보고 우리 다시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싫어, 명예 싫어, 따분한 음악 우리 정말 싫어, 이렇게 DJ DOC의 노래를 한번 생각하면서 머피의 법칙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확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확률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확률이란 무엇인가? 특히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할 때 그 P의 값은 어떻게 나타내는가? 어떻게 구하는가? 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그때 전체의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그것을 우리가 분수값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값을 구해주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통계적 확률, 수학적 확률, 또 앞서 우리가 상대 도수까지 살펴봤던 그런 거였어요. 오늘은 확률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인데요. 자, 이 성질이 어떤 성격 같은 성질이 아니라 확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전 시간 이야기했듯이 분수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전체 경우의 수분에 요만한 특별한 경우의 수,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를 묻기 때문에 보통 진분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한 성질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241페이지에 이제 함께 하기가 있는데, 이것을 띄워놓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세 주머니 ABC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공 4개가 각각 들어있다. 그림 있죠? 자, 세 주머니 ABC에 들어있는 파란 공의 수를 조사하고 각 주머니에서, 각각의 주머니에서 공 1개를 임의로 꺼낼 때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을 각각 구하여 다음 표를 완성해보자 그랬습니다. 자, 주머니 A에서의 시도, 그리고 B에서의 실험이라고 할까요? 실험, 시도, 그리고 세 번째 C에서의 또 그런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표를 보시면, 자, 주머니 A에서 파란 공의 수를 보면 없죠. 빨간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란 공의 수는 0이고, 그럼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이라고 하면요, 전체 경우의 수는 4가 되는 거죠. 공이 4개가 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 4분의 파란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 0이에요. 결국 4분의 0 됩니다. 4분의 0의 값은 어떤 값인가요? 0이죠? 네, 참고로 1분의 0은 0이고 0분의 1은 존재하지 않는, 정의하지 않는 수라고, 네, 1학년 때 1학년 4, 5반 출신 알 테고요. 기억나죠? 4, 5반 난다고 해주세요. 네, 1학년 4, 5반은 알 테고, 또 이제 뭐 나중에 또 만나면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4분의 0, 결국 이제 0이 되는 거죠. 파란 공이 나올 확률, A 주머니에서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0이고요. 자, B 주머니, 파란 공의 수를 보면 2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2를 써주면 되겠고, 자,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4분의 파란 공의 수 2, 결국 4분의 2 약분해주면 2분의 1이다.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확률은 분수예요. 일반적으로 분수로 나타나는데, 자, A 같은 경우는 0이라는 게 나왔죠? 분수로 표현도 가능합니다. 4분의 0이었으니까. 자, 그리고 C를 보면요, 자, 파란 공이 4개가 있고요.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 4분의 파란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 4분의 4. 그래서 그때의 확률은 1이다. 4분의 4가 1과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2 보겠습니다. 2번. 1의 표에서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이 0인 주머니를 찾고 그 이유를 말해보자. 0인 주머니 A 주머니죠. 그 이유는 파란 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4분의 0이라서 확률이 0입니다. 자, 3번에는 1의 표에서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이 1인 주머니를 찾고 C죠. 4분의 4. 자, 그 이유는요, 모두 다 어떻다? 파란색이니까. 그러니까 파란 공이 반드시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럼 보세요. 4분의 0, 4분의 2, 4분의 4까지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했거든요. 0, 2분의 1, 1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자, 밑에 있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그 P 값은요, 0 이상 1 이하의 값을 갖게 된다. 그리고 0과 1이 아닌 그 사이의 분수는
어떤 분수? 진분수가 되는 거예요. 자, 확률값 P라는 것은 항상 0과 1 사이에서 진분수와 0과 1로 구성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성질이에요. 이로써 확률의 성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그 P의 값은 0 이상 1 이하이다. 자, 두 번째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이다. 세 번째,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이 개념을 다시 한번 붙여보죠. 자, 문제 2번이요. 띄워놓을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상자 안에 모양과 크기가 같게 포장된 감귤 초콜릿 7개와 녹차 초콜릿 3개가 들어있다. 이 상자에서 초콜릿 1개를 임의로 꺼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1번, 감귤 초콜릿이 나올 확률. 자,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별한 경우의 수이라는 것 꼭 기억하고요. 그렇다면 전체 초콜릿이 지금 10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이렇게 들어갑니다. 10분의, 그리고 감귤 초콜릿이 나올 확률, 감귤 초콜릿이 7개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10분의 7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감귤 초콜릿 또는 녹차 초콜릿이 나올 확률이에요. 자, 또는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10분의 감귤 초콜릿이 나오는 경우의 수, 네, 7이고요. 그리고 녹차 초콜릿이 나오는 경우의 수 3이에요. 따라서 3과 7, 7과 3의 합 10이잖아요. 결국 10분의 10이 된다. 자, 이거 우리가 직관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 초콜릿에는 녹차 초콜릿, 그리고 감귤 초콜릿이 있어요. 그런데 감귤 또는 녹차가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반드시 무언가 하나 나오겠지. 따라서 그 확률은 1이다. 10분의 10으로 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바나나 초콜릿이 나올 확률. 웬 멍미? 생뚱맞게? 바나나 초콜릿 없잖아요. 따라서 바나나 초콜릿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0. 10분의 0 값은 0. 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자, 확률의 성질이라고 해서 0 이상 1 이하, 그리고 보통 진분수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242페이지에서 나오는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억지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런데 원치 않아도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바로 노래 들리나요? 네, 머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머피의 법칙이란 여러분들이 나 오늘따라 왜 이래 되는 일 하나도 없어, 이런 경우, 나 오늘 머피의 법칙에 걸렸나봐. 머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진짜 하루 뭔가 진짜 안 맞는 날들이 되게 많은데 머피의 법칙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거기에는 바로 수학적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 무엇인지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그것이 다분히 수학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짝 조금은 심리적 요인도 담겨 있다는 거, 네,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자, EBS 클립에서 머피의 법칙에 대해서 보고 우리 다시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싫어, 명예 싫어, 따라붙는 음악 돈 정말 싫어, 이렇게 DJ DOC의 노래를 한번 생각하면서 머피의 법칙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에 귀찮지만 우산을 챙겨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왜 내가 우산을 챙겨오면 비가 오지 않는 걸까요? 마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왜 내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가 같은 층에 멈춰 있을까요? 쇼핑을 다 끝내고 계산을 하기 위해 줄을 섭니다. 그런데 왜 내가 계산하려고 하면 내가 선 줄은 빨리 줄어들지 않을까요? 여행을 위해 마트에서 산 지도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찾으려는 곳은 지도의 가장자리일까요? 하는 일마다 꼬일 때 우리는 머피의 법칙을 떠올립니다. 머피의 법칙은 1949년 미국 공군기지에서 근무하던 머피 데이가 처음으로 사용한 말인데요.
실험을 할 때 엔지니어로 있었던 머피 데이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자꾸 누군가가 꼭 그 방법을 쓴다고 투덜댄 것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머피의 법칙은 정말 있는 걸까요? 왜 내가 우산을 챙겨오면 비가 오지 않는 걸까요? 만약 누군가가 1년 내내 무조건 오늘은 비가 안 올 것이다 하고 예측했다고 합시다. 이 엉터리 일기예보의 정확도는 몇 %일까요? 우리나라는 1년 중에 비가 오는 날이 많아야 100일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올 확률은 365분의 265, 72.6. 결국 이 엉터리 일기예보의 정확도는 72.6%나 됩니다. 그러니까 머피의 법칙은 비가 오는 날보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가 같은 층에 멈춰 있을까요? 만약 지하 2층에서 지상 8층까지 세 대의 엘리베이터가 운행된다면 그 상황을 원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제 원둘레 위에 균등하게 나눠진 세 점에서 세 대의 엘리베이터가 각각 같은 방향과 속도로 움직인다고 가정하면 세 점은 120도씩 각도를 유지하면서 균등하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만약 4층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손님이 많다면 제일 먼저 도착한 A 엘리베이터는 그 손님들을 다 태우기 위해 많은 시간을 지체합니다. 그리고 늦어진 시간만큼 5층에서 기다리는 사람의 수는 많아지고 A 엘리베이터는 더욱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결국 늦어지는 A와 정상 운행하는 B와의 간격이 점차 좁혀지면서 마침내 두 엘리베이터는 같은 층을 운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C 엘리베이터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겁니다. 왜 내가 계산하려고 하면 내가 선 줄은 빨리 줄어들지 않을까요? 만약 3개의 계산대가 있고 그중 하나의 계산대에 줄을 섰다고 가정해봅시다. 내가 선 줄이 가장 빨리 줄어들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반면 나머지 줄이 빨리 줄어들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내가 선 줄이 빨리 줄어들 확률보다 2배나 큰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대가 많아질수록 내가 선 줄이 빨리 줄어들 확률은 더 적어지게 됩니다. 만약 계산대가 10개라면 내가 선 줄이 가장 빨리 줄어들 확률은 10분의 1. 반면 비교 대상이 되는 계산대는 9개이므로 나머지 줄이 빨리 줄어들 확률은 10분의 9입니다. 결국 확률값을 비교해보면 내가 서지 않은 줄이 가장 빨리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내가 찾으려는 곳은 지도의 가장자리에 있을까요? 지도가 가로 20, 세로 10cm로 그 크기가 200제곱cm일 때 만약 찾으려는 곳이 가장자리의 1cm 이내라고 합시다. 이 정도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자리를 다 합하면 56제곱cm가 됩니다. 지도 한 페이지 면적의 28%나 차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찾으려는 곳이 가장자리의 2cm 이내에 있다면 그 비율은 52%로 높아집니다. 확률이 50% 이상이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떤 여행을 하든지 이런 불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처럼 머피의 법칙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수학으로 풀어보면 더 이상 운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사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풀려 머피의 법칙이 떠오를 때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은 머피의 법칙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날 가급적 감정 조절 잘 하면서
남은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끝까지 안 되는 날은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런 날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42쪽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어떻게 구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생각열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인터넷 카페를 방문한 30명 중에서 정회원은 13명이다. 이 30명 중 1명을 임의로 선택할 때 그 사람이 정회원일 확률을 구해보자. 그러면요, 30분의 13 바로 구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30명 중 1명을 임의로 선택할 때 그 사람이 정회원이 아닐 확률을 구해보자 그랬어요. 자, 책에 나와 있는 이 풀이가 참으로 친절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생각열기에서 인터넷 카페를 방문한 30명 중 1명을 임의로 선택할 때 그 사람이 정회원일 확률은 30분의 13인데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이때 정회원이 아닌 사람은 30 빼기 13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17명이 나오는 건데요. 이때 30명 중 1명을 임의로 선택할 때 그 사람이 정회원이 아닐 확률은 다음과 같다. 정회원이 아닐 확률 30분의 30 빼기 13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일단 1차적입니다. 여기까지 자연스럽죠? 정회원일 확률은 30분의 13이에요. 그러면 정회원이 아닐 확률은 30분의 30 빼기 13, 30 마이너스 13을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17이죠? 자, 그때 이 단계에서요, 분자를 분리를 시키면서 30분의 30을 1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1 빼기 30분의 13으로. 자, 요게 간단하고 당연해 보이지만 이 확률, 우리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마무리해서요, 1 빼기 정회원일 확률을 본단 말이에요. 정회원이 아닐 확률을 구하려고 할 때 1 마이너스 정회원일 확률을 본다. 이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 밑에 정리된 것을 보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고 하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그때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바로 1 빼기 P라는 거예요. 자, P, 확률이라는 것은 0 이상 1 이하의 값을 갖는다 그랬죠? 그리고 보통의 진분수 값을 갖는 거고요. 그 P 값을 1에서 빼주는 거예요. 1이란 확률이 1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경우를 이야기하죠. 확률이 0이라는 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경우의 확률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을,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한다는 건 1 빼기 P로 구해준다. P는 뭐? 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바로 1 빼기 P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이에요.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볼까요?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한 개의 주사위 6개의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2번 던진다. 한 개를 동시에 2번을 던질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연속적으로 던지겠지. 그래서 곱을 취해주게 되고, 요 첫째 줄까지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36이 됩니다. 그 경우 나오는 눈의 수가 다를 확률을 구해보자 그랬어요. 과연 그럼 눈의 수가 다르다? 우리가 주사위를 2번 던진다고 할 때 직접적으로 경우를 한번 써볼까요? 자, 첫 번째 first, 두 번째 second 이렇게 놓고 볼 때요. 자, 첫 번째 1이 나왔을 때, 두 번째 던질 때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좀 6이 나올 수도 있고요. 첫 번째 주사위가 2가 나왔을 때 두 번째 1, 2에서 6까지 나올 수 있고 3일 때에도 4일 때에도 5일 때에도 6일 때에도 모두 똑같은 경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6가지 1, 1, 1, 2, 1, 3, 1, 4, 1, 5, 1, 6 6가지 그 6가지가 6번 있으니까 36번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묻는 것은 나오는 눈의 수가 다를 확률을 구해라. 다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얼마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이 나왔을 때요, 2, 3, 4, 5, 6 나오면 되죠. 그럼 여기에 몇 가지가 있지? 5가지가 있습니다. 1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2가 있을 때는 1,
3, 4, 5, 6. 그러니까 여기에 또 5가지가 있겠고요. 역시 3일 때도 3을 제외한 5가지, 또 5가지, 5가지, 5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요. 자, 봐라. 여기에서의 5가지. 자, 이때 달을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데 1일 때 2가 나오고 1일 때 3이 나오고 1일 때 4, 1일 때 5, 1일 때 6이 나오는 경우 자 따로따로 나오니까 그것들을 다 더해서 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일 때 이 경우에도 5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에 1이 나오고 두 번째에 2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과 동시에 첫 번째에 2가 나오고 두 번째에 1이 나올 수 있어요. 다르죠. 각각의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5는 따로따로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또는 이거나 거나 or 요거 합을 이용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의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서 이제 5를 6번 더한다. 그래, 5, 6이죠. 5 곱하기 6. 그러니까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까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30이 된단 말이죠. 5, 6, 30에서. 그렇게 30이 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아까 6 곱하기 6이었으니까요. 36이 되잖아요. 36분의 15로 이렇게 직접 구해줄 수 있는데 이것은 전에 이야기했듯이 수능에서 한 문제 올인하는 경우와 흡사 비슷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건 결코 추천하지를 않아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도 이게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요. 여러분들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용기가 가상해요.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추천할 만한 좀 더 좋은 방법은 우리가 앞서서 봤던 일어나지 않을 사건을 그때의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가라는 거죠. 자, 지금 두 번째 설명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추천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개념인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 빼기 P. P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반대예요. 어떤 확률을 막 모아. 얘 뚝 잘라서 얘가 일어난다면 이쪽은 일어나지 않을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한다고 하면 1 빼기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그 반대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것들 다 제껴 놓으면 나머지 뭐니? 사건 A가 일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 확률을 1에서 빼주자는 거야. 개념 이해되나요?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느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가 다르다. 눈의 수가 다르다. 자, 보세요. 아까 다른 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1일 때 2, 3, 4, 5, 6을 찾아줬어야 돼. 그치? 그렇다면 1일 때 1인 경우 요거 제껴 놓으면 나머지 나온다는 거예요. 또 2일 때 2인 경우를 빼놓고 3일 때 3인 거, 4일 때 4인 거, 5일 때 5인 거, 6일 때 6인 거를 빼놔. 그러면 나머지들 얘네가 다 눈의 수가 다른 경우가 되겠죠. 눈의 수가 같은 경우의 확률을 생각하고 그 확률을 1에서 빼준다는 겁니다. 정리되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1 빼기 눈의 수가 모두 같을 확률, 이것을 구해주는 것이 바로 이 문제에서의 확률이다. 자, 그럼 얘를 찾아주면 됩니다. 눈의 수가 모두 같을 확률. 자, 1, 1 요거 하나 있죠? 또 2, 2 하나 있죠? 이어서 6, 6까지. 그런데 주사위를 이렇게 한 개를 2번 던졌는데 그게 1, 1이 나오면서 동시에 5, 5가 나올 수 있어요? 없지. 얘네들 동시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따로따로 또는 5월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1, 1, 1, 1, 1 이걸 어떻게 한 번 더 해야 되나? 1, 1, 1, 1, 1, 1 이거를 더해준다. 6개예요. 그래서 1 빼기 눈의 수가 모두 같을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36분의 요거 11111 6 요거를 빼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은 30분의 30이잖아요. 36분의 36
그래서 36분의 36 빼기 36분의 6이니까 36분의 30이 나오게 되고 아까의 경우와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무리는 약분 6, 5, 30, 6, 6, 36, 6분의 5로 마무리.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자, 이 문제 개념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직접 써서 하는 거 가능하다. 그러나 무모할 수 있다. 그렇게 직접 써서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하나의 방법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계산을 해주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계산으로 익숙해지게끔 연습을 많이 해주어야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문제 3번 보러 가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자, 여기까지 볼까?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주사위 6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두 개를 동시에 6 곱하기 6으로 전체 경우의 수는 36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나오는 눈의 수 합이, 아유 말도 길어요. 눈의 수 합이 4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4 이상? 자, 그럼 합이 4 이상이 되려면 합이 4일 때 주사위 2번 던지는데 합이 5일 때도 있겠죠? 합이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10일 때, 11일 때 빠른 배속 아니야? 12일 때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빠른 배속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선생님들 줌으로 선생님이 보고 있으면 막 선생님의 말소리가 쭈글쭈글쭈글쭈글 막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 빨리 속도 제대로 맞춰놓으면 알겠죠? 확인할 겁니다. 자, 요렇게 그러면요 눈의 수의 합이 4 이상의 확률이라고 할 때 4일 확률 4가 되는 경우 뭐 있니? 1, 3, 2, 2, 3, 1 5일 때 1, 4, 2, 3, 3, 2, 4, 1 6일 때 2, 4, 1, 5, 2, 4 막 지금 욕하고 싶지? 2, 4, 3, 3, 4, 2, 5, 1 어떻게 지금 계속 할 건데? 7일 때 그만할까요? 8일 때, 9일 때, 10일 때, 11일 때, 11일 때 이거 언제 다 하니? 그죠? 그래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할 때 물론 구할 수는 있어요. 자, 뭐 한 번만 해볼까? 실제로 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4일 때 1, 3, 2, 2, 3, 1 있었지?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경우는 36분의 3 됩니다. 그럼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12일 때 12일 때는 어떻게 66이니까 36분의 1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나온 여기에서는 36분의 3이었고요. 이러한 확률들을 다 어떻게 할까요? 더할까요? 곱할까요? 4 나온 경우, 5 나온 경우 다 따로따로예요. 주사위 2번 던졌는데 합이 4이면서 5일 수 없잖아. 그치?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을 취해주게 된다. 결국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구한 거를 이 9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그 확률 구한 거를 다 더해주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을 구한 거예요. 그러나 너무 무모해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도 어때요? 야, 이거 언제 다 해? 안 해 막 그러겠지. 짜증나겠죠?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머리를 써서 계산을 이용해 주자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자, 나오는 눈의 수합이 4 이상일 확률이라고 하면 얘가 너무 많아. 그렇다면 반대로 4 이상이 아닐 확률을 구해본다면요. 즉 3 이하 또는 4 미만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4 미만 또는 3 이하의 합이 나올 경우 그 경우를 따져보자면 1인 경우 없죠. 주사위 2번 던졌는데 그 합이 1일 수 있니?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확률은 36분의 0입니다. 2일 경우 합이 2가 나올 경우는 1 있죠? 그것밖에 없어요. 36분의 1 있어요. 그 다음 합이 3일 확률은요. 이때의 경우가 1, 2, 2, 1 요거 뿐이에요. 그러니까 36분의 2가 됩니다. 이때의 확률은. 그리고 1이면서 2이면서 3일 수 없죠. 그 합이. 얘네들은 따로따로 또는의 개념으로 이어져요. 그러므로 여기에 합을 취한다. 그렇다면 36분의 0은 0이고요. 36분의 1 더하기 36분의 2 계산해주게 되면 얘는 36분의 3이고요. 자, 약분해주면 3, 1은 3, 3, 1은 3, 3, 2 12분의 1 값을
있게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이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이죠. 자, 얘를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집 같은 거 보면 옛날 교과서에도 이렇게 실려 있었습니다. 여사건의 확률이라고요. 우리 교과서는 지금 단어를 많이 빼버리느라고 이 말을 안 넣었는데, 자, 이제 옛날 문제집이나 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집 같은 것들 정리해보면, 책을 보면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여가 남을 여자입니다.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묻는다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1에서 그거를 빼버린다는, 정리되겠죠? 네, 여러분들 이 개념 다시 지금 뭔 말이야, 지금 뒤로 돌려서 보세요.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4 이상의 확률을 묻는다면 4 이상이 아닌 경우, 4 미만인 경우, 특히 3 이하인 경우가 되는 거죠. 그 경우를 찾아주는 게 훨씬 간결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의 확률을 미안, 여기서 빼기 안 했네, 선생님이 너무 심취했나봐요. 여기에서 1을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확률을 1에서 얘를 빼준다. 그러니까 1 빼기 그러면 여기에 12분의 11 빼기 11분의 1이니까 12분의 11이다. 이렇게. 네, 요렇게 우리가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걸 계산을 해줄 수 있다. 자, 이것은 바로 1 빼기 P라는 것으로 P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 빼기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확률의 계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복습과 다음 시간 예습 꼭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